안녕하세요. 자기성장을 응원하는 더 나은 맘 TV입니다. 이번 영상은 ENFP 남성 편입니다. 연애 스타일, 성격궁합, 이상형 이 부분에 대해서 나누어 보겠습니다. 남녀가 서로 다른 부분에 매료돼서 만나죠. 그런데 이 다른 부분이 너무너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처음엔 너무 반해서 그 부분이 너무 좋아 보여서 만났는데 그 부분이 이제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고 헤어지고 싸우고 헤어지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MBTI를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ENFP 성향에 대해서 이제 나누어 볼 건데요. MBTI는 정말 정말 많이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유형이고 내가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고 또 상대방이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떤 단점이 있는지 이 부분을 좀 알아차리기만 해도 인간관계는 잘 되어지죠. 우선 자신에게 있는 장점부터 알아야 되겠죠. 구체적인 장단점에 대해서 MBTI 유형별 장단점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그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NFP 특징으로는요, 사교적인 스파크형이에요. 이 성향의 남성들은 같은 유형 여성보다 더 극단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고요. 직관, N이 있어서 이 부분이 높은 경우 현실 감각이 부족해요. 그리고 외향, E가 높은 경우 또 T, 사고가 기능이 덜 발달된 거죠. 직관이 높을수록 특유의 낙천적이고 뚜렷한 개성이 더욱 강화되고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기가 꽂히는 대로만 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또 기존의 틀대로 살아가는 것을 아주 거부합니다. 창의적인 방법을 선호하여 진보적 경향이 강해요. 그리고 꼼꼼한 마무리를 어려워하고요. 사람들에게 책임감이 없다는 그 말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라이프 스타일로는요, 이들은 매우 즉흥적이에요.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서 움직이는 것보다 그때그때 일 처리를 합니다. 그리고 생활 패턴이 예측하기 힘들고요. 생활 습관도 아주 불규칙합니다. 또 정리정돈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주 힘들어하는 편이라서 어떤 보호자의 손이 많이 필요하게 보여요. 연애 스타일과 이상형으로는요, 자기가 좋아하는 여성에게 깊이 깊이 빠집니다. 금사빠로 유명해서 한번 사랑에 빠지면 이미 머릿속에 자녀 계획까지 다 세울 정도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수 있을 만큼 헌신하는 유형이죠.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아주 유쾌하고 재밌는 사람들이라서 대화 코드만 맞으면 연애가 아주 재밌겠죠? 그렇지만 상처를 잘 받는 유형이라서 감정 기복이 극단으로 클 만큼 사랑이 빨리 식기도 해요. 이들은 연락을 자주 하는 편이라서 상대 여성들은 좋아하겠죠. 이번에는 여성 자신이 ENFP 남성에게 자기 자신을 어필하는 방법이에요. 자신의 창의적인 유머나 아이디어에 적극적으로 반응하며 호감을 표현하면 좋겠죠. 매우 쉽게 흥분하는 탓에 조금만 호응을 잘해주고 맞장구를 막 쳐주면 금방 빠져들게 됩니다. 잘 맞는 이상형, 이 부분을 성격궁합이라고 합니다. 같은 유형이나 INFP 여성을 만나면 거의 갈등이 없어요. 그리고 INFJ, ENFJ, ISFP, ESFP 이 유형의 여성을 만나면 서로의 차이와 특징을 잘 이해하고 배려만 해준다면 별 문제 없어요. 이 유형하고 잘 살기 위해서 이들의 독특한 개성과 낙천적인 생활 태도, 그리고 유머 코드, 대화 코드를 충분히 이해한다면 잘 지낼 수 있습니다.
ENFP들은 감정 기복이 커서 그 감정 상태를 잘 살펴서 대응해 준다면 이들이 오히려 더 잘 해줄 거죠. 절대로 자존심 싸움은 금물이에요. ENFP 안에 낙천적 성향이 자존심 싸움과 연결이 되면 무모하게 배짱을 부리면서 극단적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조심해야 돼요. 어, 나이 먹은 철부지 꼬마를 얼르고 달래서 키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더 편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ENFP 안에 어린이 자아가 굉장히 높거든요. 자, 이 성향의 남성들이 어려운 대상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보수적이고 고지식한 사람,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비판적인 여성에게 상처를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들은 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열정을 그러니까 현실적인 근거로 또 논리로 비판을 하거나 따지고 들 때 이들은 순간적으로 아주 감정이 상해버리죠. 또 ENFP들의 자유를 구속하고 통제하고 지배하려 들면 아주 크게 반발합니다. 또 유치한 사람이나 철부지 취급을 하면 단단히 삐져버리죠. 자, 이렇게 어렵게 만났는데 나에게 없는 부분에 대해서 반해서 2, 3년 동안은 참 행복했어요. 그런데 사랑의 호르몬은 길어봐야 2, 3년인 거예요. 이거를 알면 이제 만약에 이걸 모르면 저 여자가 사랑이 식었나 봐.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사랑의 호르몬은 길어봐야 2, 3년이래요. 그래서 사랑을 시작하면 몸에서 도파민과 페닐에티라민 이 호르몬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흥분과 자극하는 어떤 통제하는 각성 호르몬이 주로 분비가 된대요. 그래서 특히 도파민 분비의 효과로 흥분과 유쾌함이 동반되어 콩깍지가 씌워지는 현상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이러한 호르몬의 효과도 유통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마다 편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2년에서 3년 그 후에는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어서 사실 사랑에 빠졌을 때 분비되는 호르몬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일종이죠. 시간이 지나고 인체에 호르몬이 적응하고 또 내성이 생기면 콩깍지가 벗겨지고 상대방의 단점이 눈에 들어와서 자꾸 다투고 이제 이때 그 권태기라고 하죠. 권태기에 빠지게 된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페니레티라민이라는 그 호르몬 작용이 끝난 후에 찾아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호르몬이 2, 3년에 끝난다 그랬잖아요. 그때 진정한 행복이 찾아온다는 거죠. 이때 뭐가 필요하냐면 정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또 열정, 책임, 헌신이 따를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참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가 하는 것이 마음에 안 들고 상대의 허점이 보여도 내가 사랑과 열정과 책임과 헌신이 있다면 참사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ENFP 남성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모두 자신이 원하는 연애 스타일, 그리고 이상형, 성격궁합 잘 찾으셔서 좋은 인연으로 행복하게 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ENFP 남성 편으로 성격궁합, 이상형, 그리고 연애 스타일에 대해서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어떠셨어요? 오늘도 더 나은 마음 되세요. 감사합니다.